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실을 겪게 됩니다. 친한 친구가 나와 절교하자며 연락을 어느 날 갑자기 끊을 수도 있고, 믿었던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소중한 이가 예기치 못한 일로 영영 떠나갈 수도 있죠. 세상에 많은 상실이 있지만 상실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남기는 상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 밖에 꺼내기를 모두가 마다하지만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요즘 들어 부쩍 많은 이들의 가슴을 시리게 했던 상실의 이야기. 저는 오늘 갑작스럽게 당신을 찾아오는 상실을 위로하는 글과 미디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김재은 작가님의 소설 유리 바다입니다. 올해 갓 출간된 따끈따끈한 신작 소설이에요. 작가님과 저는 오랜 기간 교류해온 소중한 인연이어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접했을 때, 작가님이 부산 여행을 왔을 때 작가님과 함께 거닐었던 부산 바다가 생각났어요. 그때 바라보았던 바다도 23년째 늘 그곳에 있는 내 고향 부산의 바다도 정말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시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살짝 문장을 보탰던 이 책 속의 서평의 내용을 잠시 빌려오면,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이유 없이 서럽도록 슬퍼지는 양면성을 지닌 장소. 저는 바다를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은 제가 생각하는 바다처럼 꿈처럼 아름답지만 차갑도록 시린 어떤 바다를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작품이에요. 어느 날 호련히 바다로 떠난 유리와 바다로 떠난 유리를 그리워하는 상준. 둘의 세계는 소설 속에서 바다와 현실로 교차되어 등장하면서 떠나간 이의 이야기와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대비됩니다. 이 글의 작가님은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이들의 슬픔을 따사로운 바다로 보내 토닥이고, 힘없이 상실해야 했던 이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이들이 편안한 행복 속에 바다에 안기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책을 읽으면 그 따뜻한 마음이 문장 한 문장에서 느껴질 거예요. 2019년 여름 엄청난 화제를 기록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유와 여진구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였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시간상 드라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드라마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가정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신에 의해 월령수의 영혼이 묶여버려 죽은 이들을 위로하는 호텔의 주인이 되어버린 장만월과 원치 않게 이 호텔의 지배인으로 오게 된 구찬성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죽은 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보니 소설을 보고 이 작품을 보면 몰입되는 장면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소설의 작가님과 저 모두 아이유의 엄청난 팬이라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기도 했고요. 드라마 속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소설처럼 떠나간 이들의 세계와 떠나간 이들을 그리워하는 세계는 대비됩니다. 죽은 자들의 호텔인 호텔 델루나가 구찬성을 제외한 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호텔 델루나에서 구찬성과 장만월이 함께 바라보는 바다는 책 속에서 등장하는 유리의 바다를 떠올리게 하고요. 잠깐 드라마를 보고 올까요? 난 좀 슬퍼졌어. 아까 보던 바다보다 지금 보는 바다가 더 예뻐져서.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리고 극 중에서 죽은 자들은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널 때마다 이승에 아팠던 기억을 하나씩 잃어버리고 행복한 기억일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다는 설정도 등장합니다. 그 다리를 건너는 동안 이승에 대한 기억이 하나씩 사라진대. 구찬성,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난 1300년이나 묵었어. 내가 만약에 그 다리를 건너게 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지겠지만 마지막까지 너는 지킬게. 뭐 건너가고 나서 저승까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마지막 한 걸음이 끝날 때까지 너는 기억할게. 떠나간 이들이 행복할 것이라 말해주며 남겨진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던 작가님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네요. 이 작품은 티빙, 네이버에서 다시 보기 할 수 있다고 하니 책과 함께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책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책을 쓴 작가님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제가 열심히 파고들어도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작가님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목소리이니만큼 작가님의 따뜻한 마음을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간략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설 유리 바다를 출간한 작가 김재은입니다. 저는 아직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전공은 글쓰기와는 관련이 전혀 없지만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또 꺼내어 적는 것을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가라는 호칭을 붙여서 저를 소개하는 것조차 아직은 참 어색하네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집필하고 정식 출판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소설을 써내려가고 출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언젠가는 꼭 책 한 권쯤 내겠다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게 대학 생활 중일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 아팠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끈기를 갖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참 소중한 누군가를 정말 허무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도 제 글이 닿는다면 작은 토닥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사실 글을 완성한 후에는 이 글이 출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는 지인들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었고 좋은 독립출판사와 만나게 되어서 유리 바다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으세요? 특별히 애착이 가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기도 하면서 대답할 때마다 답이 바뀌는 질문이거든요. 오늘은 그동안 한 번도 꼽아보지 않았던 부분을 꼽아봅니다. 128페이지. 상준이가 유리를 비로소 보내주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그는 그가 그녀의 슬픔을 모두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완전히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도.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그녀도 최선을 다했을 뿐.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그 아픔을 헤아려 주지 못해서 라고 탓하게 되니까 물론 아픈 사람들에겐 따뜻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우리는 결국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아픔을 온전하게 짊어져 줄 수도 없고,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실 이후에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좁힐 수 없는 그런 간극을 받아 조금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썼던 문장입니다. 결국 상준이가 유리에게 행복해야 해 유리라고 행복을 바라주는 것처럼 남은 우리는 행복을 바라주는 것이 어쩌면 최선일 거예요. 소설을 읽는 이들에게 소설과 함께 감상했으면 하는 미디어를 추천해주세요. 다들 빵 구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빵을 굽기 전에는 오븐을 미리 데워 놓는다고 하죠. 그걸 예열이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글을 쓰기 전엔 마음을 예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 쓰기 전엔 몇 시간이고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글을 쓰면서 마음을 예열하기 위한 노래로 가장 많이 들었던 곡은 백예린 씨가 Every Letter I Sent You 라는 앨범의 1번 트랙으로 수록한 인트로예요. 엄청 짧고요. 가사는 없어요. 어떤 소리랑 간단한 멜로디, 딴딴딴딴딴 이런 멜로디만 있는데 이 소리가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결론 내리기로는 약간 비 오는 날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인데 이거를 잘 듣고 있으면 꼭 바다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파도가 쏴 하는 그런 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바다 앞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래를 많이 들었던 건 권진아 씨의 꿈에서 만나입니다. 잃어버린 누군가에 대한 노래예요. 가사 중에 맞아 네가 있던 세상은 이 느낌이었지 라는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슬프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숨결을 기억할게 맞아 네가 있던 세상은 이 느낌이었지 반가웠어 꼭 또다시 꿈에서 만나 마지막으로 많이 들었던 노래는 아이유 씨의 자장가입니다. 누군가를 떠나온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고요. 아마 유리의 입장을 떠올려 보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I'll be nearby, baby. Say goodbye. 항상 네 곁에 있을 거야. 널 만날 수 없는 지난 날들도 이제는 그만 놓아주렴. 마지막으로 소설을 읽게 될 예비 독자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이 영상에 스포일러가 너무 많아서 아직 책을 안 읽고 이 영상을 보셨다면 너무 아쉬워요. 모르고 봐야도 재밌는데. 그래도 고마운 예비 독자님들께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읽으면서 너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부분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내가 이 위로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도 꼭 들으면서 읽으시고 맛있는 것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말을 요리조리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인 것 같습니다. 유리바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과 관련된 작품을 살펴보기도 하고 작가님의 인터뷰를 들으며 작가님의 생각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작가님이 소개한 책과 미디어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사롭게 어루만져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